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더 흔한 이름으로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곤충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사랑충, 송충 이런 벌레충자를 써서 사랑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러브버그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언론기관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이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어 표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언론 자료는 첫 번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익충이라며 손 놓더니 환경부 3년 만에 러브버그와 전쟁. 수도권 중심으로 러브버그, 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해충이 아니다. 좀 참아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생물학자도 아니고 익충이면 좋은 거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방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러브버그라는 이름을 간간히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 그러면 파리 종류인가 털파리 종류인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명칭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필이면 그걸 러브버그라고 했을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 곤충이 짝짓기를 하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그냥 날아다닐 때도 암수가 쌍으로 다녀서 러브버그라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브버그는 우리 한반도 고유종이 아니고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보존해야 할 그런 곤충도 아니고 또 이게 보기에 아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그런 곤충인데다가 사람의 피부에 달라붙는, 이러면 귀찮은 것을 넘어서서 경계하게 되겠죠. 그렇게 실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 방제가 필요하다. 이게 국민들, 각 지자체의 주민들의 그 요구였고, 그래서 이제 방제에 나섰다 하는 뉴스입니다. 이게 2025년 7월 4일자이고 그보다 좀 이른 7월 1일에 SBS 뉴스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러브버그 언제 사라져요? 국내 최고 전문가의 대답은,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국내 최고 전문가가 이게 언제 사라지는지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불편함을 빨리,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무엇인가 해결책,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겠죠. 이 방송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박선재 연구관입니다. 여기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이 최고 전문가인 연구관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면은 그 털파리, 그 떼로 몰려다니는 파리를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이
사랑스러운 것들, 귀여운 것들, 소중한 것들, 얘네들을 모두 살충제로 죽여야겠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죠. 얘네들은 2015년 인천에서 최초로 발견되고 보고됐다. 그런데 암수가 신혼비행을 한 후에, 신혼비행 그러면 신혼여행을 비행을 하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신혼비행 후에 계속 붙어 다녀서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보통 성충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별명이 붙었고요 라는 이런 연결을 시키는 일단은 말을 종결하는 그런 표현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국어가 무너지면서 종결이면 종결이고 연결이면 연결인데 그걸 합쳐서 어중간하게 쓴다는 겁니다. 이게 한글 파괴, 국어 파괴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SBS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사,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관, 국내 최고 전문가가 나와서 답을 했다고 했는데, 이 인물이 한 말이 이 털파리 암컷과 수컷, 그들이 신혼비행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면 혼인비행이라는 용어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좀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인간이 곤충하고 같은 등급이 되었는가? 곤충을 관찰하고 곤충 전문가는 곤충에게 인간과 동일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곤충의 경우에 혼인비행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신혼비행이라는 더 신혼여행, 다들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 그런 어휘죠. 그걸 갖다 쓴다 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다. 곤충은 짝짓기 비행을 한다. 비행, 날아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여기서는 쓰는데, 보통 때는 이 털파리가 비행을 해서 어디로 옮겨갑니다. 이거보다는 그냥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우선 혼인이라는 것을 봅시다. 혼인은 법률행위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더라도 인간 남자와 인간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인간 남자와 인간 여자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는 것, 이러한 법률 행위를 혼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벌써 한참 전부터 새나 이런 동물을 설명하면서 혼인색을 띈다, 이렇게 좀 처음에는 재치 있게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동물에게는 동물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어휘를 찾아내서 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털파리가 짝짓기 비행을 하는 것을 신혼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치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박선재 연구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북한산이나 계양산 등은 러브버그가 생활하기 좋은 낙엽지가 잘 발달된 그런 산림지대입니다. 한국말이 좀 꺽꺽 씹히죠. 좋은 낙엽지가
이거 한자 안 쓰고 그 뜻이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좋은 낙엽지가 잘 발달된, 그 다음에 이걸 통째로 받아서 그런 산림지대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이 쌓인 토양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충으로 우화를 할 때가 되면 바뀌는 것이죠. 한꺼번에 때로 나타나서 신혼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혼비행을 할 때 어떤 산의 정상과 같이 탁 트인 공간에서 때로 발생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아마 등산객들에게 쉽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어가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죠. 이런 신혼비행을 할 때 그저 산 정상 같은 곳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앞에 갑자기 어떤 산 그랬습니다. 어떤 산의 정상, 어떤 산의 정상과 산의 정상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어떤 산의 정상은 어떤 특별한 산의 정상을 말하는 것인지 답을 해줘야 하겠죠. 이렇게 썼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계속 가서 덧붙어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산의 정상과 같이 탁 트인 공간에서, 그러면은 일반 평지의 그 지상 2m, 2.5m 같은 그런 공간은 안 되는 것인가? 산 정상의 공간이어야 하는 것인가? 전문가니까 답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혼비행을 할 때 이러이러한 곳에서 때로 발생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습성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겠죠. 발생하는데 습성 때문에 발생을 한다. 발생하는 것이 습성이다. 이 둘은 자동, 수동, 피동 이런 개념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발생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걸 선택하는 습성이 있는 것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아마 등산객들에게 쉽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등산객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털파리가 주어가 돼가지고 털파리가 등산객들에게 발견이 되고 있다. 영어의 수동태로 쓰고 있죠. 도대체 어느 편, 인간의 편에서 이걸 설명하는가? 지금 인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혹시 이 박선재 연구관은 자신의 설명을 저 털파리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잘 보면 사람의 어떤 기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들을 사람을 미리 알고 있고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문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 생활, 털파리가 생활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생활이라는 말을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죠. 자, 생활이라는 것을 첫째,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 활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게 지속되는 과정, 이런 걸 가리키는데,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생활이라는 말은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할까? 그걸 잘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낱말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동물도 생활한다고 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학교 생활, 인간들의 생활, 이거 자연스러운데, 지금과 같이 털파리를 보면 곤충 생활, 이러면 이게 맞지 않죠? 세균 생활,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생활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감. 인간이 바로 인간 생활을 토대로 이 낱말은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털파리한테 자꾸 생활 하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곤충에게는 어떤 말이 어울리는가? 이 생활이라는 것이 곤충의 한 살이, 한 번 살고 끝나는 이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곤충에게는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한 살이, 이거를 이전에는 변태, 탈바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한 살이에는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가 있고 불완전 탈바꿈, 불완전 변태, 이렇게 있습니다. 차이는 번데기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불완전, 이렇게 되는데, 이 러브버그라는 털파리는 완전 탈바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애벌레, 한자로는 유충,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됐다가 어미, 한자로는 성충. 그래서 저 러브버그는 성충 상태에서 알을 낳고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검색을 해보면 이 어미, 성충, 이 부분을 어른벌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벌레한테 어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 어른벌레라고 쓴 것도 많고,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교육 자료 같은데 특히 그렇게 쓰게 되면 평생 이들에게 그만큼의 그 시간과 또 잘못된 정보를 한번 넣어줘서 사람은 한번 알게 된 것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알아버리면 그걸 매번 바로잡는 것을 평생 해 나가야 된다. 조금만 건강이 안 좋든지 상황이 안 좋으면 처음에 잘못 알았던 것이 그냥 기억상자에서 나오고 만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물을 불임수술을 해준다.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귀 한쪽 끝을 잘라서 표시하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불임수술이라는 것도 역시 인간 고유의 단어다. 이거는 중성화 수술이라고 요새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중에도 좀
포유류 같은 경우와 곤충, 또 사물, 이런 경우에 쓰는 표현이 달라져야 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제 SBS 뉴스에서 그 방송에서 그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청취자에게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브버그 맛도 없어서 개구리 같은 애들이 안 먹는다던데요. 청취자 질문이랍니다. 라디오 방송인가 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청취자도 역시 귀엽고 앙증맞아서 개구리 같은 애들이, 개구리를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자는 같이 어린이 기분이 돼가지고 개구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구리가 한국어도 아는 모양이죠.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 무슨 재난영화 찍는 것 같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노닥거리고 있다. 그리고 아이 귀여워, 아잉 이래 가면서 좀 이 정도 되면 신물 나죠. 도대체 어른은 없는 건가? 다들 몇 살이 됐든 한없이 어린애로 되돌아가고 싶어서 뭐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이 진행자가 이게 새나 개구리 같은 애들이, 이걸 이제 애들이라고 합니다. 벌레를 잡아먹으면 벌레가 죽을 건데 도저히 안 주니까 얘네들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건지, 얘네들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건지, 독이 있어서 안 먹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면 아직은 새나 개구리들이 쟤네가 먹이인지 아닌지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그런 거네요. 이 털파리가 인식도 하고 애들도 되고 새도 개구리도 애들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부 어린이 놀이터죠. 여기서 이제 인식을 봅시다. 인식은 코그니션, 인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털파리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종합적 사고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치니까 날아가더라, 이런 걸 가지고 인식이라고 하지 않죠. 또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입니다. 그 러브버그 털파리가 정신 있는 겁니까? 걔네들이 몰려다니는 건 정신줄 놓은 겁니까? 이 정신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가 인식이다. 세 번째, 인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물에 대해 가지는, 그리고 그것이 참이란 뜻이죠. 진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한다. 무엇이 참인가 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인식이다. 갈수록 어려워지죠.
이 털파리가 인식을 한다. 여기서는 새나 개구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새나 개구리가 인식한다는 이 진행자의 말은 새나 개구리가 털파리를 먹고자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먹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냥 마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박선재 연구관도 거기에 맞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얘네들의 어떤 대응 요령으로 여기서 그 의라는 조사는 잘못된 것이죠. 이 대응은 누가 합니까? 그 털파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털파리를 쫓기 위해서 대응하는 것이죠.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사의는 잘못됐다. 일단 얘네들에 대한 또 여기에 어떤이라는 말이 쓸데없이 들어갔죠. 어떤 산처럼 대응 요령으로 저희가 항상 홍보를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를이라는 것도 쓸데없이 들어간 겁니다. 항상 홍보하는 내용이 얘네들은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털파리가 빛을 좋아한답니다. 대발생 기간에는 생활 조명을 최소화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국말이 전부 노비어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곤충은 빛을 쫓아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니까 이 곤충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증하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조명을 약하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 뜻이겠죠. 그런데 생활 조명을 최소화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국말도 아니다. 이제 이거는 전 국민이 결심을 하고 이 말투를 걷어내는 그런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 옷보다는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뭐 권고까지 합니까? 이 곤충이 어떤 경우에 이 곤충의 피해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이 더 낫겠다. 전문가라면서, 국내 최고 전문가라면서, 그런데 권고드리고 있다. 말이 더 이상하게 한자어를 쓰면서 스스로 그걸 이해 못하고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실내에 러브버그가 들어왔을 때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고 휴지로 치우면 쉽게 얘네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그 사랑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가? 그리고 휴지로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빗자루로 쓸어내면 안 되는가? 말들이 다 상당히 포장이 돼 있죠. 진행자가 그러면 계양산 같이 때로 몰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호스로 뿌려야 되나요? 물을? 자, 여기서 분무기로 뿌리라고 하니까 바로 호스로 뿌려야 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같이 정말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농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실제로 이 털파리 때문에 좀 끔찍하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이걸 보면 불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개할 수도 있죠. 지금 뭐하고들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내 최고 전문가 국립생물자원관의 박선재 연구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이제 계양산에 때로 몰려있는 애들이 되겠죠. 자기들 말로. 저희가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계양산에 있는 저 털파리들하고 또 이 사람이 이 박선재 연구관이 알고 있는 얘네들이라고 하는 털파리는 다른 거냐? 어순상 그렇죠. 유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는 또 뭐냐? 그래 올해부터는 좀 친환경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빛에 이끌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이용한 어떤 포집 장치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보는 귀찮은 그 곤충들은 대부분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죠. 나방이나 날파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털파리가 빛에 이끌리는 습성이라는 것이 아주 특이점인 것처럼 특별한 거여서 그걸 갖고 얘네들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털파리를 잡을 수 있다. 이거 보십시오.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얘네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포집장치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을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유인제를 이용한 포집장치를 개발해서 서울시 등과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벌써 7월 4일 되면서 한 3일 후죠. 7월 4일 되면서 방제할 때는 뭐 그런 거보다는 대형 채집망으로 그냥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그래 특정 지역으로 유인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혹시 이 털파리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데려가려는 거냐? 지역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가리키죠. 특정 그 도구, 채집망, 뭐 채집 상자 이런 게 아니고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게 서울 계양산, 인천이죠? 계양산 이런 데서 싫다 그러면 이걸 도봉산으로 데려오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최고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참 국민들이 더 걱정이 커지는, 그리고 도대체 뭐가 전문가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 2에 보면 얘들, 애들, 얘들, 쟤들, 걔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거 대부분 이거 발음 정확히 할 수 있는 분들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 얘들, 쟤들, 개들 이렇게 됩니다. 개들 아닙니다. 개들 아니고 개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얘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줄어든 겁니다. 그 털파리를 보고 이 아이들이 이런 소리 한 겁니다. 개라는 것은 그 아이가 줄어든 말이고 쟤라고 하는 것은 저 아이가 줄어든 말입니다. 결국 아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린 것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의인화한 겁니다. 귀엽고 예쁘고 호감을 갖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의인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인데, 당연히 인간의 어린 것 이외에도 쓸 수는 있죠. 그러나 의인화를 상용하면 안 되겠죠.
의인화 화법을.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가? 보통 보면 가축에게는 이런 의인화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축하고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방송에서 쓰고 학생들 교육할 때 쓰고 사무적으로 쓰고 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족처럼 생활하는 동물 중에 포유류 정도의 애완동물에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가족처럼 같이 생활하지 않는 떠돌이 동물도 귀엽게 앙증맞게 그 아이 저 아이 한다는 거죠. 야생동물한테도 합니다. 때로는 식물, 채소 가게에서도 시금치도 이 아이, 브로콜리도 저 아이 하고 상인도 그렇게 말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옆에서 듣다 보면 정말 닭살 돋습니다. 뭐 하는 거지? 어울리지도 않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나 물건에도 이렇게 의인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러브버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이 봤죠. 정말 이러다가는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세균에게도 예제하지 않겠는가? 이 아이 저 아이 하지 않겠는가? 절제를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이쁘게, 내가 굳이 이쁘게라고 썼습니다. 예쁘게가 아니고 귀엽게, 그냥 덩치가 산만한 남자도 그저 이쁘게 귀엽게 이르죠. 그런데 이 이쁘게 귀엽게 두 주먹을 쥐어서 관자놀이에 얹어놓고 몸을 흔들어대는 이게 그냥 그것으로 된 거냐.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나아가는 방향, 병든 상태 그런 걸 좀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쁘게 귀엽게는 비전문적인 것이고 어설픈 것이고 그러다 보니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것은 자기가 직접 손을 대서 일을 하는 사람일 때는 불량률이 극도로 올라가고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범죄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한마디로 공무원, 그 다양한 공무원인 경우에 무책임하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떠나서 이러한 풍조는 사람들이 늘 헛소리를 하고 산다. 헛소리의 극단적인 것은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은 바로 가짜, 거짓말, 법률 용어가 아닌 사기. 법률 용어하고는 뜻이 다르니까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가짜 세상, 거짓말하고 속이고 양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저 이쁘게 귀엽게 이렇게 다들 이쁘게 하고 몸을 흔드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봐줄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표현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 사회의 건전성과 두뇌 능력을 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